플립드 러닝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웠던 것들, 네. 아니면 이제 저희가 1학기 때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마 2학기 때 플립드 러닝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시면서 드는 의문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훈 교수님께서 질문을 중심으로 본인의 사례를 이제 공유하고자 하시니까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질문 올리시는 시간에 제가 1학기 때 이 플립드 러닝의 운영 사례 한 차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의 미남 교수 치기용 놀이터 카페에 1학기 4월 12일 5주차 이 총이치 기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틀니의 이 제작의 실습 과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콘텐츠는 학교 사이버 LMS에 올려주고요. 학교 LMS가 이제 비좁기 때문에 학교 LMS에서의 콘텐츠는 참석 여부의 체크 정도만 하게 하고 모든 콘텐츠는 좀 더 라이브하게 스트림할 수 있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고 그 콘텐츠를 저의 이 카페에다가 올려줬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플립드 러닝을 하고 있을까요? 예, 사이버 강의실에 학습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자, 5주차에 총이치 기공학 실습에 콘텐츠를 몇 개 올렸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에 지금 이 콘텐츠의 이 브루를 이용해서 제가 이 자막을, 이건 저의 음성 없이 저의 손동작만을 자막을 넣어가지고 또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음성에 음소거를 죽였고요.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에 총 7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로 러닝으로 할 수 있게끔 대략 약 10분 또는 어떤 부분은 약 15분 내에 이제 짧게 이게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0분대죠. 자, 현재 이 지금 영상은 누가 저의 영상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래킹 인공지능 카메라입니다. 캠코더를 저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장비 중에 이 트래킹 인공지능 카메라가 있습니다. 40m의 원거리에서도 무선 마이크만 쓰면 누구의 도움 없이 4K 이상의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의 인공지능 카메라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직접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수업의 이 녹화는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운 부분은 저의 실제 실습의 이 과정을 오디오로 오디오만으로도 제공을 했고요. 이미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론 시간에 우리가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실습에서는 음악과 함께 이 자막만으로도 편집을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다시 저의 음성의 발표로 좀 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부분, 노출되어진 결단면과 교화면을 이렇게 닦아내주면 이렇게 그 부위만 노출되어지고 나머지 부위는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영상을 5차 이 수업에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플립드 러닝을 가지고 이제 주도적 학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의 이 시청을 한 다음에 콘텐츠마다의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돌발 질문 퀴즈가 콘텐츠마다 어느 분때 몇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의 영역을 직접 하단에 교수님이 하신 질문 해가지고
본인이 답변을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7개의 플립드 러닝의 이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반드시 자필에 메모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교수자의 질문에로 이제 본인의 자문자답이 있습니다. 자, 교수자 관점에서 이 학습을 끝냈다면 본인이 본인에게 던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답해 보는 것. 그리고 이 영역을 더 넘어서 이제 동급생에게 질문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이제 교수자의 질문, 자문자답, 그리고 동급생에게 내는 질문을 이제 올려줌으로 인해서 자,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의 이 질문을 이제 자신이 교수자 관점에서 답변을 다뤄보는 것. 이 부분이 이번 1학기에 5주차에서 진행한 저의 플립드 러닝의 사례입니다.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먼저 1시간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냐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 시간의 이 배분이 좀 전에 1교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 공유 플랫폼, 저작권의 공유 플랫폼에 이러한 고화질의 자료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찾지 못한 부분만 교수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꼭 염려스러운 부분, 또 부탁드리고 싶은 범위는 이제 이 출판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들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교수님의 콘텐츠가 이제 바깥으로 오픈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유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없는 부분은 스스로 만들어서 저작권에 조금 더 저촉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예,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많이 시간을 줄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교수님께서 꼭 사용해봐라 하라고 하는 사이트 2개만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혹시 이제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선택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네, 어떤 용도의 프로그램 하면 그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네, 박영신 교수님, 다시 어떤 부분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미순 교수님,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카메라 기종과 마이크 기종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시네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 저의 얼굴 노출하고 네. 인공지능 카메라 외로 좀 더 좋은 또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런 이 장비 한두 개만 직접 화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저의 전화번호가 이제 공유되어지면 이런 궁금한 부분은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런 업체 프로그램 다 URL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험은 어떻게 치르시나요? 라고.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1학기 때 이제 시험 보는 걸 한번 볼까요? 자, 1학기 때 실습 기말고사 발표 영상 모음이 있습니다. 자, 저는 모든 시험을 종이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약 10여 년 전부터 모든 시험을 영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면 학생들이 학기말 고사의 실습 학기말 고사를 한 학기 동안 배운 실습의 모든 부분을 매 시간 자신의 이 자료를 저희 카페에다가 업로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꾸밉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올리는데 자, 이걸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좀 전에 교수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실제 실습의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는 발표의 이 영상을 보내고 음소거를 합니다. 저의 음성을 이제 음소거 시키고 자, 그냥 보내주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저의 음성을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저의 실제 모션의 모든 부분을
우선 메모를 준비하기에 앞서 함을 준비했습니다. 학생이 저의 함은 모션을 도면을 보고 만들고 해설하듯이 내신을 예를 들어서 정립하여 진압시킬 목적으로 축구의 경기를 사용됩니다. 아나운서와 해설가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설가는 축구의 경기를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해설의 함의 난이도가 종류가 떨어지듯이 다양한데요. 우리 자기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영상을 사용되는 가지고 함은 학습한 각 다음에 소형의 함입니다. 저의 영상을 토대로 본인의 스피치로 음성으로 더빙하는 그렇게 영상이 원판이 이번 분리되기도 하죠. 실습 학기말고사였습니다. 일치상 학 자, 모든 학생들이 저의 영상을 가지고 30분 이상 직접 발표하는, 알고 있는 내용을 종이에 쓰는 발표가 아닌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발표해내는 이러한 방법도 제가 10여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발표의 학습법입니다. 이거 외로 또 하나의 실습은 이번 이 언택트 시대에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고가의 등록금을 대학에 납입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 수업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 이런 차원으로 실제 한 학기 동안 제작한 틀니를 직접 부모님 앞에 가서 30분 이상 발표하는 학기말고사 시험을 실습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모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직계가족 앞에서 30분 이상 본인이 만든 틀니를 가지고 이 학생은 오빠한테 하는 발표고요. 이 학생은 엄마한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한 학기 동안 실제 면대면 실습에서 6번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생은 부모님이 좀 낯가림이 심해서 조금 막았고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어머님과 화상으로 신앙대학교 식품학과 2학년 박찬송입니다. 오늘 영상 킨 이유는 부모님에게 지금 1학기 동안 총일치한 나비치 제작한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켰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자, 특히 이 학생의 이제 어머니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제가 교수자로서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우리 아들 최고다,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교수자로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이 격려의 칭찬을 하고 있는지도 반성의 의미로도 되고요.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부분을 직접 어머니 앞에,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데, 이때 발표의 방식은 전공 용어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공 용어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들이 전공 용어로 발표를 하면 무슨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전공 용어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틀리라고 얘기하고요.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요. 하나 영상 조금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자, 모든 학생들이, 이 학생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30분 이상의 발표를 52분 이상의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발표 영상을 제가 다 시청하면서 하나의 느낀 것은, 교수자의 발표 가르침보다 우리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좀 더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함께하는 수업으로 제가 다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부분을 52분 동안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가야 될 방향 아닐까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이제 사이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즉 온라인 대학이 되었듯이 사이버 대학과 기존의 우리 대학의 차별성은 이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저에게 이제 발표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자신의 직계 가족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하는 이러한 방법이 언택트 시대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실습을 학생들이 이론 수업을 듣고 학교에 와서 각자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사실 학생들이 못하고요. 그때까지는 중간고사까지는 모든 실습을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저의 실습 영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다 제작을 해서 보냈고요. 보낸 부분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주도적으로 요점 정리하고 질문도 쓰고 답변도 하고 그리고 동급생끼리 이 Q&A를 통해서 학습이 상당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후에 실습은 아주 단시간 내에 그 실습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만들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올려줌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로 하면서 수업의 질은 최대로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런 거는 채점을 하시나요?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시나요? 예, 이제 이 강의 실라버스에서 제가 상세히 얘기하듯이 코멘트 내용, 그 다음에 영상의 발표 내용, 영상의 길이,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실라버스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습자들은 굉장히 한 명에 빠짐없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한 5주차에 영상 하나를 못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학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5주차 하나 안 냈다고 해서 학점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차별에서 하나만 빠짐으로 인해도 저는 성적이 F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이원상 교수님이신데요. 플립 러닝 수업을 하면서 조별, 그룹별로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하셨는지요? 네, 이제 사실 면대면 수업이 아닌 이제 이 언택트 수업에서의 우리 집단지성의 토론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VOD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제 원격 화상 프로그램의 줌을 이용해서 줌의 기능 중에 이 소회의실 기능이 있거든요. 소회의실 기능에서 그룹별로 또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충분히 집단지성으로 토론을 하게 하고 토론이 되는 도중에 저는 각 방을 다지면서 토론의 이 안내자로 우리가 Q&A 실제 플립드 러닝에서의 이 Q&A를 순간 한 2주차 한 번에 2주차씩의 원격 화상 프로그램으로 이제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 또는 Q&A의 공유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습이 있는 수업은 저렇게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론 강의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이론도 거의 이렇게 합니다. 이론도 다 영상으로 쪼개서 보내고요. 반드시 학습자들이 진행하는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플립드 러닝의 이 소통은 그냥 영상만 올려놓았다고 해서 얘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플립드 러닝의 제일 좋은 효과적인 것은 뭘까요? 이 플립드 러닝은 언제라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학습한 부분에서의 이 Q&A가 이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플립드 러닝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SNS로 상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주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댓글 하단에 이제 댓글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6주차에서는 저의 콘텐츠의 질문을 단톡방에 이 카톡에 음성 녹화가 있습니다. 5분의 음성 녹화 기능으로 음성 녹음으로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톡으로 온 음성의 답변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123 앱이라고 하는 오디오 병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묶은 다음에 다시 학습자들의 단톡방에 올려서 혹시 본인의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체크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학습자들의 음성의 답변을 집단지성의 학습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플립드 러닝은 단지 올려놓고 얘들이 공부하겠지 이건 절대 실패합니다. 올려놓고 수시로 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연결된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이
플립드 러닝의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왕 플립드 러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플립드 러닝의 원조 교수가 사실 저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2011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2013년에 KBS 정찬필 PD를 통해서 한국에 소개됐는데 그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말 그대로 거꾸로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 앞으로 2학기 우리가 비대면 또는 면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이제 교수자들의 수업의 이 안내, 영상의 자료는 미리 공개되어져서 언제라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네. 외로도 본 수업의 레코딩을 통해서도 다시 본 학습에 이 임팩트 있는 부분을 오늘 수업이 끝나는 즉시 다시 녹화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질문하신 교수님께서 그 이론 강의를 어떻게 시험으로 치는지를 질문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까 교수님께서 예를 보여주신 건 이제 실습에 대한 시험이었는데요. 혹시 이론 강의 시험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사실 이론 강의는 우리가 면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객관식 또는 단답형, 서술형의 온라인 이 시험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이용을 해보려고 이번 이 언택트의 1학기 진행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의 공정성 부분에 이해하기가 많이 대두되어져서요. 이번 1학기의 이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제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그 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는 거. 대체적으로 이론 기말 제일 중요한 부분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해주면 우리 학생들은 그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의 이 스피치 발표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시험의 이 불공정 또는 이 부정행위의 많은 문제점 노출에 따라서 이번 1학기에 이론 시험도 제가 이러한 파워포인트 기준안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토대로 학습자의 발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다양한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장동국 교수님께서는 지난 학기 이론 50%, 컨택트, 주로 실습 과목 50% 진행했는데 향후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수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이 주기적으로 온다면 어떻게 수업이 변할 것 같으신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에듀인 뉴스에 오늘 제가 칼럼으로 올렸던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우리의 수업은 이제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수업에 스탑 없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범위, 특히 우리 대학은 이번 이제 이론 수업에 한해서는 비대면의 1학기와 같은 온라인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의 범위에서는 방역 조건에 20명 제한 리밋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실습은 이렇게 문제없이 진행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2학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집단지성을 말하면 정답을 얻기 힘들 때 가능하는데 집단지성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라고. 네,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범위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요 근래에 특허를 약 45개의 특허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교의 산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자의 이야기가 이제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특히 거북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무한한 상상력에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집단지성으로 묶어서 끄집어내는 이러한 수업의 이 진행이 이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수업입니다. 이제 교수자의 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교수자의 이 안내자로서 이제 교수자의 정형화되어진 이 브레인의 이 딱딱한 부분보다 이 집단지성의 말랑말랑한 이 스펀지에 우리 애들의 브레인을 묶어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펼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수업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뭔가 질문을 하면 절대 답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질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런 질문의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최대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몇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친구들하고 토의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신종호 교수한테 나와라 라고 하면서 저의 답변을 가급적이면 전하려고 하지 않고요. 얘들의 집단지성으로 더욱더 학대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카페를 통해서 하신 그 방법과 유사하네요. 네, 먼저 네.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동료한테 네. 또 질문하면 동료들이 또 네. 질문해주고. 네, 네. 특히 이 부분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대학에서의 이 사이버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기존의 대학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보다도 이 무한한 집단지성의 상상력의 수업의 운영으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이번 이 뉴너멀이라고 하는 이 교육의 기준 안에 좀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 학교 강의실이 용량 문제로 과제 영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링크로 받았거든요. 학생들한테 영상을 직접 탑재하는 거는 용량 때문에 안 되니까 링크를 제출해라라고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아까 카페에 그냥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됐는데 우리 교수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의 송구스러움에 조금만 10분만 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의 교수법을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대학의 이 특성화는 과연 어떠한 특성화인가요? 제가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00여 명의 교수님이 축이 돼서 이제 단일 전공에서 벗어나서 이제 융합의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창의융합적인 수업을 하자라고 2017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태동되어져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K-에두 연구소도 제가 창립을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언택트 시대에 이 한국의 K-방역 또는 K-팝 다음에 한국의 교육을 글로벌에 끄집어내자 해서 K-에두 연구소를 제가 하이브리드로 크게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미래융합교육학회 이 사이트에 오시면 내 콘텐츠를 눌러보면 2019년도에 제가 학습자들과 진행한 저의 사이트가 오는데요. 여기에 62개의 저의 공유 플랫폼에 이제 저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2019년도에 저하고 학습했던 7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다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줬습니다. 교수님들, 대학의 치과 기공 라이센스 취득하러 온 학생들에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포트폴리오는 소셜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셜의 연결의 확장성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세상에 무한한 확장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70명의 학생들의 이 포트폴리오 중에 한 학생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예, 이 학생 중에 이제 한 학생을 열어보면, 자, 이 학생은 다른 대학에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이제 치과 기공의 손재주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취업하겠다라고 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제가 이제 이 지도를 했고요. 이 부분에 1년 동안 55개의 이 학생의 콘텐츠가 여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리는 모든 부분 하나 볼까요? 마지막 작년 우리가 언택트 부분에서의 시험 부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느 교수님이 이제 이론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작년 19년 2학기 총이치기공학 기말고사 온라인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말고사 구술 문제로 첫 번째 총이치 전 제작. 자, 우리가 시험지에 쓰고 있는 시험의 방식을 고사장에서 제가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얼굴을 노출해서 영상으로 발표하는, 한 문제당 5분 이상씩 영상으로 발표하고 발표가 끝나면 편집을 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 저에게 URL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 교수자의 포트폴리오도 제작 제공받지만 과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릴.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치과 기공예로 유튜브 채널 관리하는 것까지 방과 후에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의 교수자 외로 학습자들의 모든 콘텐츠를 이제 포트폴리오 외로 자신의 유튜브 방송국이 곧 이제 모든 콘텐츠를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문으로 쓰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학생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이미 글로벌 치과인들과 많은 콘텐츠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겨울방학 교수자의 어떤 아름아름의 이 추천이 아닌 본인 스스로 캐나다 현장 실습을 갔다 오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URL 확장이 이번 사이버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성화 아닐까라고 봅니다. 교수님들 이제 이번에 잘 제작한 이 콘텐츠 이제 어디에 감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좀 더 공개함으로 인해서 교수님의 브랜드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본다면 요즘 언로 교수님들,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의 우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30년 또는 이상의 교직 경력의 마무리 연구실 정리하는 부분에서의 오래된 책들, 학교 도서관에 전화했더니 최신 6개월 또는 1년 이내 책 외로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전화했더니 한 권의 책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래서 폐기 처분했더니 3,000원 받고 이제 30년 이상의 교직의 그 경력에 홀몸으로 지배를 가는 이 허전함.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수님들의 우수한 콘텐츠를 이런 소셜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노후의 삶의 풍성함까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줌으로 하면 얼굴을 노출하는 걸 되게 꺼리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비대면 수업이 왔을 때 확산 방지를 원격 수업 안내에 영상을 만들어서요. 온라인 수업 들어올 때의 규칙을 다 정했습니다. 절대 애완견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마스크 다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수업을 참여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 규칙을 정해놓고 진행을 했고요. 사전에 이 원격 줌 수업을 모니터링 조금 더 이제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견지에서 두세 번 하고 들어가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쉽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원격 이 하상 수업에서의 줌은 소회의실 기능도 있지만 개인의 이 집안 사생활의 노출을 우리 애들이 사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배경을 임의적으로 뒷배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생활 노출이 좀 더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유용한 지금 이 줌을 제가 그러한 가이드로 가이드로 제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질문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너무 수강 그 인원이 많은 경우 영상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 주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교수님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이 네. 부분이 이제 제가 390개 대학을 돌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는 모든 부분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교수자의 이 3대 의무라고 하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 제가 32년 대학에 있으면서 절대 남을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켜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학습자들의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영상은 100% 들을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더라도 다 참관을 하고요. 거기에 임팩트를 다 주고요. 하나 영상이 올라오면 즉시 영상의 피드백을 카톡으로 야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단톡방에 학생들이 조금 늦게 올리면 어떤 학생을 조금 의도적으로 좀 발표를 먼저 시켜서 올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는 부분에서 시작이 타 학생들의 동기유발까지 같이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다운로드 받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URL을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다시 다운로드 받아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부분에서의 이 자료의 공정성, 시험의 공정성 부분이 한 학기가 끝나면서 학생들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지워버리거나 또는 비공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객관성에서의 자료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보내오는 URL을 사실 힘들고 번거롭지만 다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부분, 사실 수고스럽지만 교수자의 교육, 특히 연택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교수자들의 수고스러움이 대학을 살리고 우리 학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교수님들 한 가지 좀 안내해 드리면, 그 학생들 영상 제출하는 거 용량이 많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구글 G Suite for Education 교수 계정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수 계정을 받으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공유 폴더를 이용하시면 그런 과제 제출하는 부분도 그 용량 문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교수님들이 많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걸 찾아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 이 예, 영상 하나만 더 보고요. 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사이트 이 콘텐츠인데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애들이 이 디지털 원주민들이고요. 우리 교수자는 이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애가 태어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자, 탯줄에 이 커팅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빌려서 검색을 통해서 어린애가 스스로 탯줄을 자르고요. 그리고 이 출생 신고 전에 인증사단 하고요. 주민등록 신고가 아닌 SNS 구글 계정에 자신의 계정을 하나 신청하고요. 그리고 집에를 가는 도중에 구글 맵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고 점차 이러한 디지털 원주민의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99명의 이 원주민과 교수자의 1명의 이주민, 누가 변해야 될까요? 특히 예결하지 못했던 이 포스트 코로나의 이 뉴노멀, 교육의 모든 기준을 이제 학습자 쪽에 맞춰서 2학기의 수업 준비로 한번 다가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수님